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선교의 민족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지혜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 선교지에, 여러분 사역 위에 지금 전달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어떻게 기회를 사용하시는지 그것은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KWM이라는 데는 이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아시죠? 기차역 들어오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한 곳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섭 박사님과 그 팀들께서 다 오픈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런 농산물이 나왔을 때 이거를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냉동 기술이죠. 전기가 없는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이 보관이 되면서 그 소득이나 자비량이 가능하도록 그거를 우리 지멘에서 지금 연구를 했는데요. 이거 바쁘셔서 못 보셨을지 모르는데 이미 솔라 등이 나왔고 솔라 냉장고가 나왔고, 그것도 우리 솔라 모터 BLDC라는 모터가 특별한 게 있는데, 임재영 장로님 여기 계신가요? 하여튼 그것도 지금 거의 99. 몇 %가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 그 시스템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은 김상기 목사님께서 솔라 그런 걸 통해서도 또 냉동 창고라든지 냉동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자비량 구조의 선교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선교학 박사시고요, 실제 목회하시고 또 이 김치 냉장고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이 미국 서부 지역에 김치 냉장고 딜러십이 있으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정식으로 냉동학을 다 공부하셨습니다. 우리 김상기 목사님 또 성악가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게 합력해서 모든 순서를 만드시는 것 같고, 나는 지멘의 유니버시티 황근기 선교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여기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사님하고 이 시대에 장차 어떻게 선교 전략을 펼쳐나갈 것인가 해서 자주 만나서 의논하고, 또 현재는 자비량 시대입니다. 선교사님들께 감히 도전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지에 나가시면은 어떻게 하셔서 도움이 될까 하는 그 도움으로 제가 실지하고 있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그 벨플라워라는 데서 사랑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10년째 제가 지금 우리 교우들하고 목회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전 선교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 모교회 총장님이 좋은 기회가 있다고 인디아나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오라고 그래서 선교학 논문을 쓸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접근해보자. 이제 구체적 복음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문화적 접근을 좀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때 논문을 한 6년 전에 써서 학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놀라워요. 저는 이번에 간증인데 제가 농고를 나왔어요. 농업고등학교를 나오고 농학과를 공부했습니다. 대학에서. 그 농경제학을 하고 농기계하고 조직배양하는 거지 말씀하셨지만 그걸 다 섭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산업공학 대학원을 보내시더라고요. 산업공학에 가서 금속을 하고 경제학을 하고 플랜트 사업은 거기서 배웠어요. 근데 이번에 플랜트 사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도전입니다. 우리 지멘에 전문가 팀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들 여기 좀 와 계신데 저희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번에 솔라 제 부스에 좀 참가하셔서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누셨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를
저는 냉동 기술을 3년을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실용적인가 하는 것을 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체험했고, 또 두꺼운 책이지만은 가장 프랙티컬한 그런 내용들이 이 현장 교육이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공부들 하신 분 계시겠지만은 이 기술학교가 우리 유니베 지면에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을 해서 무역도 하고, 이제 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뱀을 믿습니다. BAM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로서의 선교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제조업을 해봤어요. 그런데 늘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늘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 이러한 사업을 선교적인 측면에서 대학 교수들로 중심으로 된 그 모임이 있어서 세미나 자주 가봤는데 많은 이론을 내놓아요. 근데 장차 훗날, 지금도 20년 전 얘기인데 이런 날이 오리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 전에 우리 김정은 성교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삼성 김치냉장고 20년째입니다. 지금 이곳에 미국 서부 금년에 제가 딜러십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대한 그 AS 또는 보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여기 지면을 컨택을 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앞에 두 분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제가 할 얘기를 앞서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스킵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선교사들이, 나도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하게 내가 현재 가셔서 비즈니스맨으로 하되 단 AS 공부를 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 지면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를 이미 12강째 나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년 또 미국에서 거의 3년을 냉동학을 했는데 한국 것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터법이 다르고 여기는 파운드법이거든요. 그럼 비치유, 그러니까 열량 계산을 할 때 그 계산이 어떻게 나와야 돼 하는 것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참 관심 있게 했는데, 미안하게도 40명이 한 클래스 공부할 때 동양인에서는 나 혼자 공부했어요. 그래서 난 정양용 선생의 목민신서와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는 기술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 이 미국에 와 생활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 일을 내가 종사하면서 어떻게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를 향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그 선교의 미셔널을 펼쳐나가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오퍼레이터는 안 계신가 봐요. 네, 나오셨군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가치관으로 볼 때 성경의 주제는 우리 선교사님 잘 아시면 창조와 탈옥과 구속, 그 다음에 완성입니다. 그래서 문화명령과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은 별개가 아닙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론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 참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회심시키되 각자의 문화와 사회 내에서 그렇게 하시지 문화와 사회에서 동떨어지게 회심시키는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문화를 떠나서는 자연도 없고 사회 속에서가 아니라 자아와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계속적인 연구와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경의 예로는 창세기 41장 보면은 바로가의 꿈 해석을 요셉이 했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창고를 짓는 얘기가 나와요. 7년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때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이방에서의 놀라운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큰 국가력을 만드는데 바로 꿈을 해석한 요셉의 역할이 큽니다. 창세기 41장 33절 보니까 이제 왕은 청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나라 일을 맡겨야 합니다. 자, 전략입니다. 행정구역을 5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관리를 두어 풍년의 7년 동안의 인연 농산물을 모조리 거두어 왕의 권한으로 각성의 창고에 비축해 두십시오. 이와 같이 식량을 비축해 두시면 앞으로 7년 동안 이집트 땅에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다음 화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선교가 그렇지만 전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황하라고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공부했죠. 현지에 맞는 그들의 정치력이나 그들의 경제적인 컬처, 문화와 사상 이런 것이 어떤 아이템이 들어갔을 때 그들과 협력하라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냉장고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급할 때 첫째는 AS 공부를 하시라. 냉동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18년 동안 정확하게 2년은 미국에 있는 모든 미국에 있는 가전을 2년 동안에 남의 밑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다 뜯어가지고 분해하고 뜯어대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하고 해서 체험을 한 다음에 다시 냉장고길 다니면서 했더니 삼성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미국 김치냉장고 이제 상륙할 테니 들어와서 AS를 맡아주십시오. 본사에서 와서 저를 교육을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김치냉장고라고 하는 제목을 좀 잘못 붙였어요. 여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좋으냐면은 그 프리저라는 거 있습니다. 150불짜리. 그거 사다가 숙성하는 라인에다가 온도 조절을 자기가 맞춰요. 그럼 김치냉장고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고 AS 다니면서 놀라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머리를 주셨다. 김치냉장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1200불이에요. 힘들어요, 사는 거. 근데 150불짜리 사다가 뭐 부석 좀 갖다 달았겠죠. 한 200불 가지고 온도 조절하면서 숙성까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 김치냉장고에는 시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직냉식과 간접식이 있거든요. 직냉식은 벽 안에서 냉동의 기운이 나오는 걸 직냉식이라고 그래요. 온도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0점이에요. 그래서 의약품이나 앞으로 신선한 야채나 이런 걸 고기나 이런 걸 활용할 때는 김치냉장고만큼 좋은 게 없어요. 현재 나와 있는 거에 있어. 1985년도에 삼성에서 개발해가지고 특허낸 겁니다. 그 위에 만두기라든지 LG나 이렇게 쫙 퍼졌는데 그래서 다 로열티를 안 받다가 다 지금 로열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상륙은 만두기계에서 나온 5년 뒤에 삼성이 들어왔어요. 20년 동안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저희가 삼성의 기술력을 제가 말씀 조금 드리자면 놀라워요. 처음에 AS 저 굉장히 바빴습니다. 부르는 대로 가야 되고. 왜 그러냐면 여긴 115볼테이지 전압이거든요. 근데 한국엔 2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UL 마크를 따야 되고 여긴 미국 공업 규격을 따야 되니까는 모든 설계가 미국식으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한 5년 내지 7년 하니까 9번째 모델이 바뀌었는데 9번째 모델에서는 거의 퍼펙트해요. 여러분 4차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독일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QC 생산관리 과정을 진행하는데 4.0이라고 하는 진도가 나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현재 지금 4차 산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놀랍게도 불량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0.0011%예요. 만 대를 만들었을 때 11대 정도 불량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회사 할 때 QC 볼 때 불량률이 1.3%, 1.5% 그랬어요.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1차 산업에서 지금 4차 산업으로 정보와 물결이 떠나서 이제 4차는 인공지능 내지 지능의 시대 아닙니까? 굉장히 빨라졌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제가 넘어갑니다.
필요한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이만큼 지금 이 시대가 빨라가고 이제는 보관과 보존 차원에서는 생산해내는 것만큼의 보존율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어제 어느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식생활이 그냥 그날 사서 그냥 잡수신다. 그렇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 한국에 냉장고 들어왔을 때 67년도 월남전 끝날 때쯤에 대한전선이 들어왔어요. 대한전에서 컴프레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냉장고 다 밀봉돼 있잖아요. 그 밀봉된 그거를 세톱으로 열어가지고 그게 뭔가 왜 기술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거 실린더에 피스톤이에요. 냉매를 압축시켜가지고 고온 기압으로 만들어서 음치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만들 때 67년 내지 70년대 우리 자랄 때 냉장고한테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거 사가지고 이제 한 40년 우리가 기술을 진보해서 이제 세계적인 걸로 삼성 내지 LG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문화 창조입니다. 문화가 하나님 명령대로 아프리카 이제 솔라로 이용한 냉장고가 들어가서 보관 기능을 가진다면 먹는 것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들 상대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는 일반 냉장고를 보급하지 말고 김치 냉장고 스타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차율이 없기 때문에. 이 김장독이라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신 거거든요. 땅속 1m 이하의 김치독을 묻어서 교훈에 4개월짜리 김치를 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야채에 소금이 가면은 모든 건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지난주가 이제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케냐에 켈리라고 하는 이파리 케리라고 그러죠. 케리. 예. 케일. 예, 미안합니다. 케일 그거를 이제는 염장으로 해서 발효시키는 걸로 우리가 만들어 가잔 말이에요. 좋죠? 예를 들자면은 한국의 김치 문화가 K-팝 문화로 인해서 한류 문화가 이미 퍼졌어요. 내가 냉장고를 언제 김치 냉장고를 한번 가지고 갔더니 여기서 한 40분 가는 거리인데 거기 백인 남자가 봤더니 김치 냉장고를 자세히 묻더라고요. 물어서 설명을 줬어요. 자기가 김치를 담근대. 그래가지고 그걸 보존하는데 놀라운 거는 백인이 김치 맛을 아니까 그 사람이 김치를 담궈 먹더란 말이에요. 무섭죠? 우리 한국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방탄소년 와서 여기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암암리에 이미 한류 음식 문화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서 들으셨어요? 뉴욕에서 인기 있는 그 영양가 있는 식품이 영양가 있다는 것보다도 당뇨병이나 성인병에 안 걸리는 식품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뻥튀기예요. 뻥튀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뻥튀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한국 거예요. 튀김은 하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한류 문화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때 이제 제가 상의 드릴 거예요. 우리 김치 냉장고로 들어갑시다. 테스트 해보니까 하나님 주신 솔라로 가능해요. 앞으로 혁명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냉동 수업 받으시고요. 제가 인터넷 강의합니다. 48강입니다.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48강이 들으셔서 앞으로 하인을 두실 때 여러분이 코치하십시오. 기술로. 그래야 사업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비즈니스와 미셔너리를 겹쳐보니까 거기서 이론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화면 좀 주십시오. 다음. 죄송합니다. 백 좀 해주십시오. 산업의 급변한 미래 영향은 위험과 기회로 가득합니다.
미래의 속도라는 책 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산업혁명보다 현대는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시대가 왔습니다. 넥스트. 그래서 근본적인 트렌드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보니까 신흥국의 도시와 기술의 속도 고령화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커넥션이 확대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요거 12가지 기술 좀 보여주십시오. 다음에 있습니다. 네. 사물의 구성 요소 변화를 가진 내용으로 12가지 지금 앞으로의 신기술이 차세대 유전체약, 첨단 신소재, 다음에 또 넥스트. 에너지에 대한, 저는 에너지를 하는 사람의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등 나중에 사용하기 좋게 에너지를 보관, 저장하는 기장치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일과 가스를 탐사하고 복구하는 첨단 기술, 오일과 가스 추출 과정을 경제적으로 만드는 탐사 기술, 발굴 기술, 재생 가능 에너지, 기후 변화를 최소화하여 전기를 생성시키는 재생 에너지 기술입니다.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째 들어갑니다. 첨단,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기계, 첨단 로봇,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네,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팅, 네. 3대 3D 프린팅 있죠. 예, 그 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11번째 클라우드 기술, 지식노동의 자동화. 이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신기술 12가지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이제 에너지에 관한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냉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요. 자, 냉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이나 물체의 열을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물체를 냉동고에 넣으면 냉동고 장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체의 온도를 뺏는 기술, 그게 원리입니다. 자, 다음 주십시오. 무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것은 뿌려진 물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게 돼요.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은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 이때 여름날에 마당은 일정한 공간에 해당되고 물을 뿌리는 것은 인공적인 조작을 의미하고 시원함을 주는 것은 주위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동, 레프리저레이션 하면은 다음 주십시오. 네, 넓은 수로는 냉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기조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냉동의 모든 보관의 원리는 4가지가 들어가요. 온도와 열과 대기와 그 다음에 압력이 들어갑니다. 광학적인 요소로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보존, 보관하는 기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뜻은 어떤 뜻이 있냐? 다음, 공전행동을 우리가 공기조활의 벤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나 가스가 이용되는데 이 벤틸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쉽니다. 세크당 0.25m가 가장 인체가 느낄 수 있는 신선한 그러한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흐를 때 그 방에 가장 적합한 온도로서 또는 그 순환 장치로서 공기조화를 만들어 가지고 0.25 세크당 25m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편안한 그 다음에 생산적인 그런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보관, 보존, 느끼는 거 이런 것은 바로 냉동이 역할을 해주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고 점점 이 세상은 더워진다는 데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가능하시면 냉동을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이효령 씨가 그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보니까 노자의 도덕경에 물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또 재밌는 얘기로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재밌는 얘기죠. 그런데 저 사막의 선인장이 물 없이도 왜 저렇게 파릇파릇하게 잘 사느냐? 하나님이 천혜의 자원을 주셨죠. 그건 이슬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섭씨로 약 17.7도가 이슬점이라고 하죠. 요즘 이제 LA도 그렇습니다. 파렌하이트는 63.86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에 있는 식물도 밤과 낮의 기온 차이로 인하여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에너지로 하나님이 주셨듯이 이 세상은 이미,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저는 그 씨감자 보관하는 거를 우리 조상들이 할 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구덩이를 파죠. 거기다가 무도 넣고 그 다음에 그 감자도 넣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갱이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설갱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덮죠. 거기에 흙을 덮습니다. 냉기가 들어가지 않게. 봄이 되면은 아주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올 때 그거를 쪼개서 감자를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통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돼야 보존과 보관이 되고 생산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에 하는 원리가 바로 공기조화 내지 냉동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보존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 냉동의 목표고 또 원리인 겁니다. 공기조화가 뭡니까? 온도, 습도, 청정도, 에너지가 클린해야 되죠. 기류, 아까 얘기했지만 메타당 0.25세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잘 컨트롤해 주는 것이 그 뭐 서울 같은 데 인공지능 빌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다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존 보관해 주는 것이 냉동이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체 에너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신경 쓰고 좀 보십시오. 1차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유였죠. 화석이 열려 있는데 여기 에너지원으로 지금 대체 에너지가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 태양 에너지, 솔라, 해양 에너지, 지열, 땅의 열, 풍력. 여기 나하고 이렇게 지금 컨소시엄에서 도와주신 분이 풍력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이 솔라 판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부터 미국 LA에서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그 솔라로 설치하기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에너지 컴퍼니에서 어떻게 지금 정책이 나가느냐면은 솔라 태양열판을 설치를 하면 그것이 에너지 지역에 있는 그 전기 공급 내지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자동으로 연결돼 가지고 계량기가 둘이 있습니다. 계량기 하나에다가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낮에 저 솔라로 인해 가지고 태양열이 발전이 되면은 그것이 자기 계량구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요. 보존했다가 밤이 되면 그걸 꺼내 씁니다. 그러면 한 달에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 관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풍력도 이미 바람 날개로 인해서 에너지를 지금 창출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핵분열이나 핵융합 등에 의한 원자력 에너지, 여러분 이 문제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등으로 인한 화석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의 가스, 석탄을 가스하고 액화하고 오일세일, 그 다음에 타르샌드 등이 있는데 최근에 저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네. 미국에서 큰 일이 하나 일어났죠. 몇 년 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바이밀가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르셀 어디죠? 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큰일 났잖아요. 미국에서 원유를 안 사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듣기로는 아마도 꽤 오랜 세월을 미국에서는 이 세일가스 가지고도 쓴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땅입니다, 이 땅이. 아무튼 에너지가 이렇게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태양 에너지 좀 주십시오. 태양 에너지의 활용 방법은 태양열이 있고 태양광, 솔라, 이거 솔라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영원히 소멸하는 일이 없지요. 화석 에너지는 파서 쓰면 그만이지만, 그 태양은 지구를 고르게 조명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어김없이 평등하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더하여 석유나 석탄 등과 같이 연소할 때 탄산가스 유해 물질의 배출도 없고 핵 반응에 의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오염도 없습니다. 태양은 거대한 핵 융합로와 같은 것이고 그 에너지가 수소 원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 융합 반응으로 생긴다. 태양의 내부는 1600만 도 섭씨, 그 조건에서 핵융합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태양열이 있는데, 그건 솔라하우스라고 옛날에부터 해와 있어요. 태양열 발전으로 해오고, 그 솔라하우스 얘기 들으셨을 때 온수기 같은 거 하시는 거, 이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방법은 태양열을 다수의 거울을 사용해서 한 곳에서 모아가지고 그 집중중에 놓여진 보일러로 고온의 증기를 발생해서 터빈을 발전을 하게 되는 태양열 발전입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솔라, 이 솔라는 태양광이라고 하는데 솔라셀이라고도 얘기하고 태양전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겁니다. 반도체와 금속의 접촉면이 빛을 느껴서 전력이 생기는 성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이 주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력과 아르모포스라에서 비결정이 두 가지로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의 최대 이점이 뭐냐면은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태양의 산란광을 포착해서 그것이 가동되는 점이에요. 통계는 얼마나 나오냐? 약 80% 정도가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도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거의 영구적으로 우리가 태양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는 요즘 굉장히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지금 짓고 있는데, 또 가격이 싸죠. 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 반도체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도 주목이 됩니다. 이 아르모포스라고 하는 비결정체가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광변환 효율이나 수명의 관점에서 열등하지만은 제조 방법이 간단하고 원료가 적어도 되기 때문에 양산으로 가격이 대폭적으로 하락할 것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그 원가가 늘 궁금하시죠? 제가 어제 전시해왔던 거는 270와트하고 100와트짜리 두 개를 모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볼테이지 전력으로 보니까 냉장고 두 대를 다 돌렸어요. 그걸 가지고 약 2.7A. 그래서 제가 내년 중순에는 아마 그 안에 섭외가 되면은 저희가 수출을 하려고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을 다 따져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확신을 얻은 것은 3년 동안 저하고 우리 지멘 팀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저는 20년 경력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확정을 지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연락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더군다나 여기 채광의 조건은 LA보다 더 좋으실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여기 LA가 5.6시간이 하루당 그 일조량이 5.6시간뿐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럴 땐 발전기를 쓰시는 대로 쓰시면서 그래도 내놓아서 약 60, 70%라도 병합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원가는 줄잖아요. 재료, 기름값은 줄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 태양열판이 지금 얼마나 싸지느냐 하면은 작년만 해도 와트당 약 1불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 요즘 보니까 0.8달러, 그러니까 80센트 내지 60센트를 또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배터리 공장을 가봤는데, 이미 양산으로 해야 돼. 자동차 배터리 12볼트를 보통 2개를 매달면 안전하겠어요. 근데 배터리 값도 굉장히 내렸더라고요. 120불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가로 보면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배터리 아니면은 냉장고 값이 또 있습니다만은 대략 한 1,500불 선이면은 일단 원가 계산이 나오지 않나. 여러분의 이제 수익성까지 다 따져가지고, 그래서 한번, 정확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원가 계산을 해보는데, 야, 1,500불이면 여기도 220리터짜리가 1,200불인데 그게 맞는가 하는데, 수출을 하잖아요. 그 새로운 것에 가잖아요. 문화를 바꾸잖아요. 그런 값은 계상에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창고, 플랜트 사업을 얘기하는데, 제가 어느 선교사님하고 몇 주 전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플랜트 사업을, 공장 설계를 좀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보관, 보존으로 볼 때는 이 생산성이 굉장히, 왜냐하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나요. 자기가 아무리 정치를 잡아서 전략을 가지고 나름대로 통치를 해도 못 잡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때 내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산물 유통 가격은 못 잡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탄력성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식량은 안보 식량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쌀이 절대적으로 안보 식량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안보적 차원에서 쌀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야채를, 지금도 고냉지 채소 같은 거 유통공사 이렇게 가져올 때 보면은 그 고냉지를 그냥 갈아엎잖아요. 근데 김치 얘기 조금만 드릴게요. 놀랍게도 제가 대학교 졸업 논문이 김치에 대해서 썼어요. 김치. 근데 오늘 이렇게 들렸는지는 몰랐어요. 내가 김치 냉장고 20년 할 줄 몰랐어요. 동두천에 가면 전곡이라고 있습니다. 청산면이라고 있어요. 그 청산농협에 그 전무님이 그 당시에 김치를 이걸 상용화 시켜버리자. 한번 상용화해서 판매를 좀 해보자 해서 단위농협에 아마 그 정책 사업이 됐나 봐요. 그 이후에 보니까 일본에서 빨리 가지고 들어갔어요. 김치라 해가지고 미국에 왔었어요. 자, 우리 마켓 가서 미국에서는 다 사 먹죠. 병 김치 잘 만듭니다. 거기다 김치 냉장고에다 넣으면은 완전 김장김치죠. 맛있죠. 그래서 이 김치의 특징이 뭐냐면은 발효되는 데에서 오는 젖산이에요. 젖산이기 때문에 그 젖산 발효로 인한 인간의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그게 뭐죠? 무슨 콩 발효하잖아요. 네, 나또 김치 많이 드세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차세대 젊은이들한테 김치 냄새 독하잖아요. 냉장고 앞만 닦아도 김치 냄새는 안 지어져요. 그만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그 젖산 발효로 인한 이걸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자, 얘기가 많이 딴 데 갔는데, 농축산업, 이게 특별히 가축을 기를 때는 쾌적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차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서늘한 그 대기를 쐬게 해주면 제절로 잘 자라요. 이 동물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먹는 거 이상으로 과욕과 과식을 부리는데 동물은 딱 먹으면, 여러분 돼지 무시하지 마십시오. 동물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청결한 짐승은 돼지예요. 돼지. 머리 좋아요, 돼지. 돼지 길러보셨습니까? 돼지 굉장히 머리 좋습니다. 개보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뭐 축산물은 가공일 수도 있고, 농산물을 그 영리성을, 수익성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그 현지에 힘 있는 분들하고의 정책적 사업으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생각할 때 솔라 에너지하고의 어떤 그 병합으로 인해서 큰 창고를 칠 때에 병합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전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디벨롭먼트, 개발과 개발인데, 이 우리 황기 선교의 지맨에서 지금 유니버시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는 대로 그랬습니다. 대응책을 주시고, 마지막 화면입니다. 주십시오. 또 한 번 더 주십시오. 이 평생 학습이 필요하는데, 이제 4차 혁명이 이미 왔고, 그것도 인공지능을 대체하기 어려운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통찰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평생 학습이 구축이 돼야 되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꾸 끝내라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오케이. 우리 지면에 연락하셔서 인터넷 학습하십시오. 그 수요일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에서 무역하고 이 김치에 대한 그 파트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해볼까 그래요. 그래서 AS는 공부를 하신 분에 대해서 앞으로 딜러십을 좀 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구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부품 같은 거 조달하려면은 본인이 모르면 못 해드려요. 그래서 창고 건설하는 거, 그 다음에 램프, 양식이 모다를 지금 우리 지면에서 하고 있다는 소개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까 씨감자 그 농사에 관한 관심과 또는 솔라와 이런 냉장고, 이것도 자비랑 선교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G맨에서 플랫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식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다 실제 사업가들이신데요,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리고, 되도록이면 딜러십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에 필수 조건이 실제 기술을 아셔야 드리는 조건으로 되고, 이 나가는 이름은 G맨, 실제 G맨 브랜드로 저희가 내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저도 선교사고 하지만 앞으로 사업도 배워가면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